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정리하겠습니다.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요. 또 민주당은 뭐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긴다고 하던데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을까요, 교수님?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당론 결정을 해서 예. 찬성이든 반대든 그렇게 한편으로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자당 소속이었던 예. 의원들의 어쨌든 비위와 관련된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해서 지금 예. 체포영장이 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도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이제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예.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과 결정에 맡긴다라는 예. 건데 최근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잖아요. 예. 특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또 이재명 예. 대표라든지 예. 그래서 이게 방탄한 거 아니냐. 예. 너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부 비판도 있고 밖에 지적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국면하고 맞물려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이 두 의원에 대한 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지 예. 여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이제 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 예. 그 정치적 책임은 민주당이 이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두 의원이 민주당을 이미 탈당해서 예. 민주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탈당하기 전에 당적이 민주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는 절대적으로 민주당한테 달려 있잖아요. 의석구조상.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에 지금 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의 그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위철한 변호사가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좀 상식적으로 처리해서 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견이지만 예. 그런 견해를 밝혔는데 윤리심판원장의 그런 견해가 단지 개인적인 견해이기만 하겠습니까? 예. 민주당 내 대체적인 기류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반영한 예.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가결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 계속 기사들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돈봉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상당수를 뭐 특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의원들 줄소원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닐까요? 뭐 조만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예. 검찰로서는 예. 혐의를 특정했고 예. 혐의를 확인했는데 뭐 수사를 안 할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면 뭐 공개 수사를 할 거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론된 의원들 이외에도 예.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 의원들 명단이 드러나면서 그 의원들이 이제 뭐 소환되는 예.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여서 예. 이게 약간 뭐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 지금 돈에 관련한 의원들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위기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당 좀 쇄신해야 된다 무슨 쇄신총회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보다는 오히려 더 쇄신을 해야 될 당이 오히려 지금 이른바 개딸 논쟁으로 수렁에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뭐 끝장 토론 형식의 쇄신 의총을 통해서 이제 당의 혁신기구 구성을 하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지 한 2주 지났는데 예. 당의 혁신기구의 권한 혹은 그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당내에 이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지도부가 구성을 하지만 예. 거의 전권을 갖는 과거의 문재인 대표 시절에 뭐 김상곤 혁신위 같은 예. 이제 그런 쇄신 방안을 담을 수 있는 전권 혁신위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 예. 다른 한편 지금 당 지도부나 주류의 의견은 예. 어쨌든 당 지도부나 주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제한적인 혁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도 이른바 비명 쪽에서는 강성 지지층, 이른바 예. 개딸이라고 하는 예. 과의 완전한 결별 예. 같은 것들을 좀 담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지금 이제 친명 주류 쪽에서는 대의원 제도가 전당대회 예. 돈봉투 사건에 예. 좀 그 배경이 됐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당원들의 대표성을 더 높이고 예. 대의원들의 지금 과다 대표돼 있는 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예.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듭니다. 내용은 둘과의 차이가 너무 큰데요. 예, 둘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예. 앞으로 이게 혁신위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지 합의하에 예. 그리고 당 밖에서 민주당 바깥에서 보기에 예.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위기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뭐 예. 도덕성 논란 이런 예. 걸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 보기에 제대로 좀 쇄신하는 그런 혁신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담길지 그에 대해서 다소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논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참 건전한 논의라고 보세요?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보세요? 뭐 진흙탕 싸움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과한 것 같고. 다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혁신, 쇄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구를 만들고 뭔가 그 상황을 그럼으로써 모면해 가려는 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정당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예. 굳이 뭐 혁신, 쇄신 이렇게 호들갑을 떨 것도 없이 예.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도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코인 거래를 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예.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그 판단에 맞는 처분이나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감싸거나 뭐 이게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은 다 젖혀두고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대의원 제도를 축소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의 방안을 내놓고서 그걸 쇄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뜬금포죠. 국민들이 보기에 뭐 쇄신, 혁신 호들갑 떨 거 없이 그냥 상식대로 순리대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이게 뭐 이 소리만 요란하게 예. 쇄신 얘기하는 게 글쎄요 별로 그렇게 그 실질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상식적인 판단 속에는 이참에 그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과 어느 정도 선 긋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정당의 열혈 지지층은 어느 정당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식적인 범위를 좀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예. 김남국 의원 건을 가지고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나 이제 대학생위원회 같은 데서 예.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고 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예. 당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엄격한 징계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대학생위원회나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 팬덤이. 악플을 받는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비서실 관계자가 그러니까 즉 이재명 대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비서실 관계자가 대학생위원장을 만나서 예. 배경이 뭐냐 이런 걸 사실상 신문하고 조사하는 듯한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보기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래서 아니 당위적으로 그런 강경 지지층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거리를 둬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건 정당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앞두고 이제 수도권 선거나 이런데 중요한 어떤 향배를 쥐고 있는 예. 중간층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정작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메시지 목소리를 보면 예. 오히려 강경 지지층하고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전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윤리특위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윤리특위는 이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국회 윤리특위는 일단 그 징계안을 상정을 하게 되면 예. 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 그래서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예. 필수적인 절차고요. 예. 최장 60일이 걸립니다. 60일. 그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과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윤리특위 산하의 징계심사 소위원회가 있고 예. 또 윤리특위 전체 회의가 있고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 예. 징계를 하려면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징계 종류에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예. 세 번째는 30일 이내에 예. 출석 정지, 예. 마지막으로 가장 수위 높은 제명이 예. 있는데 다른 이제 징계들은 다 이제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이제 예. 과반 찬성으로 예. 의결이 되지만 예.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예. 제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명까지는 상당한 수위의 예. 양당 간에 혹은 뭐 국회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간에 합의가 있어야 예. 사실상 제명이 가능한 거죠. 윤리특위를 통해서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그 징계를 이 윤리특위가 여러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초록이 동색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예. 결국엔 다 이제 자기들 허물 스스로 감싸고 예. 이런 어떤 합리화 기구로 윤리특위가 기능을 했지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뭐 예. 실제 그런 면이 있고요. 예. 과거의 대표적인 징계 사례 중에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뭐 어떤 그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출석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국회 윤리특위에서 했던 그나마 근래에 있었던 징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이 참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보통 때와는 좀 다른 좀 확실한 결정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는데 국회가 막상 징계한답시고 예. 이게 이제 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다 욕먹는 상황이고 예. 어찌됐건 여당에서는 이제 제명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실체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그럴 만한 깜인지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이것도 이제 민주당의 의지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게 이제 국회 징계와 사법적인 이 어떤 처분과 직접 연관돼 있는 건 아닙니다. 꼭 예. 사법 처리가 돼서 예. 무슨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가 돼야만 징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한편으로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예. 아직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혐의만 가지고서 국회에서 예. 의원직을 날리는 게 예. 이게 과연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예. 국회의원에 대한 처분으로서 정당하냐. 예. 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긴 하겠지만 예. 다른 때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예. 국회 윤리가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교수님 나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통령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실이 왜 기자회견 하자고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하신 게 작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그동안 굉장히 그 뒤에 오래됐네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주년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이제 1주년이 지났는데 안 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그 사이에 현 정부의 소통의 상징과 같았던 도어 스태핑 예. 이것도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기자들 앞에 서는 일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질문을 받지 않는 예. 대통령의 일방적인 모두 발언, 국무회의 석상이나 뭐 국정과제 점검회의나 이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거는 어쨌든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랐잖아요. 예. 이제 그에 따른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취임 1년을 넘긴 거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에서는 정상회담 일정이 많아서 외교 일정이 많아서 그 시점에 하기 어려웠고 예. 이번에 하는 게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예. 다만 이제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식에는 전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자화자찬식으로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또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 또 반대의 목소리 예. 그런 걸 좀 열린 마음으로 과감없이 듣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요. 교수님 개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민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해 주던데 대통령 부부가 뭐 동물농장 그런 프로그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최근에 대통령 부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나가실 수도 있죠. 그리고 국정홍보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국민들한테 익숙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실의 국정 PR의 핵심은 예.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으로 국정 운영을 할 거다라는 예. 거를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설득하는 게 예. 이게 PR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없고 예. 일종의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홍보성, 이미지 광고성 그런 홍보만 하는 거는 본말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개혁원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